자, 정발부 2학년 부교재 4번부터 6번 마무리해서 이제 얼른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4번부터는 3번까지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출제할 때도 아마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진 않을 것 같은데 4번부터 6번은 조금 빡셉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출제할 거리도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내신 대비할 때 늘 얘기하는 그 카멜레온 같은 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다 적합하고 다 어렵게 낼만 하다. 그래서 시험 출제하는 측면에 있어서 꽤 매력적인 애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 기억나죠? 그래서 4번부터 6번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니까 1번부터 3번은 조금 힘을 빼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7번부터 4번부터 6번은요. 이거 시험으로 뭐 나올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찝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다 낼 수 있다. 뭐 빈칸이면 빈칸, 중심 내용이면 중심, 문법이면 문법, 이런 식으로 다 건질 수 있으니까 사실상 여기는 복합적인 대비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26쪽부터 지체 말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연구부터 보면요. 자, 여기서 그냥 단어만 좀 볼게요. 어차피 내용은 논리 연구에서 다 잡아드리니까. 자, backfire는 역효과를 낳다. 그러니까 뭔가 부작용을 낳거나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뭔가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보통 backfire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boomerang, 부메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메랑 효과를 낳다, founder, 그 다음에 backlash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단어, 특히 backlash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비문학 그 지문들에서 많이 나온 단어니까 백래시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A2의 inadequate, 부적절한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감상 뭔가 좀 무능력하다, 답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incompetent, incapable 같은 경우가 여기서 딱 들어맞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어 특히 무능력하다라고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스코어는 여러분들 단어장에서 한번 외운 적 있는데 경멸이란 뜻. 그래서 경멸과 관련된 단어들 쫙 잡았고 특히 정발구 선생님이 조금 좋아하실 만한 유의어 위주로 좀 잡아봤어요. 자, reproduce는 뭔가 다시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duplicate랑 recreate 라는 단어가 가장 좀 적절해 보이고 그 다음에 A5 increase는 너무 쉬우니까 increase에 좀 부합할 수 있는 다른 유의어도 좀 잡았는데 자, 어휘가 은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경 어휘 문제였는데, 어법 문제였구나, 원래. 원래 어법 문제였었네요. 그러면은 어휘가 조금 출제할 때 좀 이렇게 건들면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 부분들 단어들은 여기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면 하나씩 다 잡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7쪽. 어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어법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하나씩 다 잡아볼게요. 어법 포인트가 무려 15개나 있어요. So despite abundant warnings 하고 이렇게 despite가 나오면은 통상적으로 전치사가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해요? 이렇게 동격 접속사 대신 나오죠. 그래서 동격 접속사 대를 통해서 warnings가 뭔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That we shouldn't measure ourselves against others. 다른 사람들을 두고 우리를 스스로 비교하는 걸 하지 않아야 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 Not only A, but also는 지금 생략된 거고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할 줄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하고 끊겼네요. 의미 단위가. 보시면 constantly making a personal comparison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자, 분사구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분사구문은 내가 뭐라 그랬어? 동사를 하나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동사를 여러 개 쓰는 효과를 준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interpersonal comparisons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뭐이니까? 사회적인 존재이니까. 하면서 지금 분사구문으로 내용 구성한 거 지금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ourselves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ourselves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제기대명사는 제가 언제 쓴다 그랬어요? 제기대명사를 쓰려면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ourselves라고 나오는 게 적절하겠지.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when comparing, 당연히 여기는 생략됐겠지만 when we are 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략됐겠죠, 주어가.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ourselves라는 절개대명사가 나와야겠지.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쓴다. 특히 여기 지금 접속사랑 분사만 나왔죠? 그래서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B6에 보면은 접속사 플러스 분사 생략 구문이라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주어를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짐작이 가능한 경우라면 분사만 제외하고 접속사랑 이렇게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우리가 문맥상에서 추론을 해서 여기가 oursels가 맞는지를 찾아내야겠지.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나온다면 이 부분 출제할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comparison is that. 자, 이 대상 똑같은 접속사죠. 다만 얘는 동격으로 쓰인 것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앞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일반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속 접속사로서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to someone who's doing better than we are. 자, 여기 are 뒤에는 than we are,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한다. are 뒤에는 doing better가 생략된 거겠지? 쉽게 얘기하면 doing better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분사가 나왔으니까 비동사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할 대자, 대신할 대자. 이상한 한자를 썼네요. 자, 대신할 대자 써서 대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사를 대신했다. 그래서 대동사 문제는 보통 비동사거나 아니면은 동사 to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사를 가리키는 거였으면 do였고요. 그냥 뒤에 형용사나 명사 같은 보어가 나왔으면 b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are이 맞냐 do가 맞냐 이런 식으로 내거든. 근데 여기 보시면 who's doing, who is doing이잖아. 여기에서 동사는 be거든요. be.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리키는 대동사는 are이라고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비동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this term sometimes leads to what psychologists call. 자, call 같은 경우는 부른다 목적어를 목적보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타동사인데 그냥 보어가 나왔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가 없으면서 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leads to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겠죠. 이렇게 두 개를 다 해먹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건 관계대명사 what 자리고요. 그 다음에 자, then we are.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B-7-1처럼 대동사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also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who's doing worse. 그러니까 아까는 who's doing better였잖아. 얘는 이제 who's doing worse지. 그러니까 아까 이거랑 똑같은 문제야 지금. 알겠지? better냐 worse냐의 차이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B를 가리키고 있는 대동사니까 그래서 여기도 we니까 are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탁 끊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also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who's doing worse than we are 까지가 싹 다 주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동명사구가 여기까지 쫙 온 거야. 그래서 동사가 누구냐면 얘예요. 자,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일치에 따라서 risks라고 s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겠죠. 자, 그래서 the feeling that others are something undeserving. others가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다 이렇게 하면서 문장에서 구성되어야 할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접속사로 쓰였다는 건데 앞에 있는 feeling을 부연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신 사용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omething, 이런 thing 같은 경우는 뒤에서 후치수식 하잖아요. 특히 undeserve가 뭐뭐를 받으면 안 된다, 마땅히 받아선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무언가 우리의 선행, 호의를 받으면 안 되는 무언가다. 어떤 것이, 심지어 이거 others인데 someone도 아니고 something으로 했지. 그러니까 그만큼 격화시켜갖고 물건 취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안 본다는 거죠. 진짜 심한 거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then again, comparing 또 나왔네요. comparing ourselves. 당연히 compare는 뭐가?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즉 주어, 목적어가 같은 경우니까 제기대명사 자리고요. 자, B-11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잡았냐면 long to 부정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뭐 하기를 계속 기대하고 바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longing to reproduce someone else's. 그래서
long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다란 이런 식으로 형용사 내지는 부사로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얘 동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오랫동안 쭉 기다린다라는 자동사 느낌으로 해석하시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를 타동사로 잡아가지고 얘를 목적으로 인식하거나 뭐든 됐든 간에 long은 그냥 쭉 오랫동안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투부정사 하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생산, 재현하는 것을 계속 갈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long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 나온다. 이거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일부러 가져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wish 같은 경우는 B12 보면은 B12가 B13이구나. 내가 잘못 봤네요. 자, B12 같은 경우는 someone else's accomplishments without wishing them ill 이렇게 돼 있잖아. wish가 어떻게 쓰인 거냐면 wish는 타동사잖아. 바라는데 그들이 아프다. 뭔가 일이 그러니까 뭔가 꼬이는 거야. 아프고 뭔가 좀 잘 일이 안 풀리고 이런 게 다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부어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바라는 것 없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ish가 나왔을 때 이렇게 부어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일부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 뭐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문제 물론 중딩스러운 되게 수준 낮은 문제일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13 보시면 I wish 나왔잖아요. 자, 지금 여기 wish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자, wish가 나오면 가정법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지. 자, 시제는 시간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는 옛날이 아니라 과거 시제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를 기준으로 보라고 했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거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I wish I had. 그러니까 wish 때문에 여기 과거 시제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법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wish니까 didn't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 놓고 콤마하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나왔네요.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하면 내가 뭐라 하라고 했어?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축약적인 표현이다.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를 어떻게 하면 쓰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접속사를 쓰지 않으면서 관계대명사는 항상 뭐를 가져야 된다? 선행사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접속사와 선행사를 이 관계대명사 하나가 한 번에 표현하는 거라서 축약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지. 그래서 which has been shown in some circumstances.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항상 접선만 기억해라. 그래서 to inspire and motivate. 자, inspire랑 motivate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우리, us를 자극해서 그래서 뭐가 일어나도록 한다? 증가하도록 일어나게 한다. 자극을 시키고 동기를 부여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자극 때문에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야 이 행동이 나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 행동을 봤을 때 이 행동은 나중에 일어나니까 미래지향적인 게 뚜렷하니까 무조건 투부정사 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inspire랑 motivate는 꼭 이 보어 자리에 준동사 투부정사를 꽂아 넣는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됐죠? 그래서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어법 포인트가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무려 15개나 있어요. 아, 이거 제가 오타냈네요. 15개가 아니라 죄송해요. 16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6개니까 15번째를 제가 놓쳤네요. 자, 15번째 보면은 has been shown 나오면 이제 이렇게 세상에 완전히 보여진다. 이제는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증상이 이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show를 수동태로 써서 has been shown을 많이 쓰거든요. 이러이러하다고 보여진다라고 할 때 이 이러이러하다는 접속사 that을 써도 좋지만 접속사 that을 회피하고 투부정사 구로 축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has been shown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보통 나오곤 합니다. 투부정사를 쓰면 간단하잖아요. 굳이 의미상의 주어, 즉 주어를 밝힐 필요도 없고 동사를 수나 시제에 따라서 나눌 필요도 없는 그 용이함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16개의 이 모든 어법 포인트가 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어법 문제로 이미 나왔었던 문제니까 어법 서술형으로 출제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법도 꼼꼼하게 다 따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장도 좀 보겠습니다.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럴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분사구문으로 어느 정도 영작, 그러니까 응용 영작을 할 여지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않은 내용을 활용해서 응용해서 영작해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하고요. 그럴 만한 소지는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영작을 할 줄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You're not only meaning seeking creatures but social ones as well. 그래서 콤마 끊어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분사구문이 나오면서 앞에에 대한 내용을 더 부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위가 나왔으니까 굳이 위를 넣으면서 또 접속사 넣고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잖아. 그냥 우리가 핵심으로 전달하고 싶은 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분사로 넣어서 그대로 분사구문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암기가 되는 수준으로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마찬가지로 동격 접속사. 자, 여기도 보시면 the feeling that others are something undeserving of our beneficence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을 얘가 지금 부연사, 이거 자체 이 콤마도 제가 동격 표현이라고 예전에 리딩부스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 뒤에 있는 이 feeling이, 그러니까 스코어를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죠. 그렇게 하면서 접속사 that을 통해서 어떤 감정인지, 즉 스코어이 어떤 내용인지를 더 부연 설명하는, 구체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보이죠. 그러니까 feeling이 어떤지에 대해서 더 구체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문법 포인트가 동격 접속사 that 내지는 동격 전치사 of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동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뭐냐면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어때요? 선행사가 이게 사실상 지금 앞에 전부잖아요. 앞 내용 전부를 가지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부연을 할 때, 부연 설명을 할 때는 굳이 접속사를 쓰고 그래서 앞에가 내용이 뭐였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콤마 때리고 관계대명사 넣어서 이렇게 바로 계속적용법으로 문장을 이을 수 있는가. 그래서 C1, C2, C3 다 동일하게 어떤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면 문장을 간결하게 축소시킬까, 축약시킬까를 고민하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영작 내지는 서술형으로 출제됐을 때 강력한 부분들이니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 바로 논리 연구로 와봅시다. 자, 논리 연구 오시면요. 자, 1번 도입. 이제 슬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해도 우린 비교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입 부분에서 뭐냐면 타인과의 비교를 인간은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는 부모님한테도 배우고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막 다 배워요. 그죠? 저조차도 여러분들이 서로끼리 막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친구가 나보다 영어 성적이 높고 수학 성적이 높으면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하고, 그건 제가 봤을 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만약에 비교하는 특성과 성격이 없었다면 인간은 아마 어쩌면 지금 날까지 생존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비교가 나쁜 시기 질투로 빠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스티어도 여전히 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제끼고 어쨌든 타인과의 비교를 인간은 계속 한다라고 우리가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도입부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그 도입 부분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의미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사회적인 사람이다. 사회적인 동물이야.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꾸 평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지와 자존감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비교를, 인간을 끊임없이 한다는 이유가 사회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인간이 뒷받침이니까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자,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사회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 바로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사회적이다란 말은 추상적이고 뭔가 눈에 직접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구체화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을 구체화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은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평가해서 입지와 자존감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읽진 않았지만 이게 좀 수능이나 EBS 같은 데서 되게 자주 나오거든. 신기하게 매년 나오는데, 그래서 매년 너네 가르칠 때마다 내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자존감을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살기 싫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진짜 최악으로 치달으면 우울증으로 가고 공황장애 생기고 결국 자살할 수도 있고 되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인간한테 되게 중요한 감각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유를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자존감을 알려면 내가 그러니까 내 존재감을 내가 스스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를 평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몇 점인지 확인하고 모의고사에서 내가 몇 등 했는지 그리고 내신에서 몇 등 했는지가 그게 바로 내가 자존감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애를 비교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등은 아니야. 근데 내가 뭐 전교 12등 했어. 전교 12등 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점수죠. 12등 정도면 그래도 1등급 들어가는 거니까. 전교 12등을 했어요. 근데 전교 10등을 보면 배가 아프죠. 전교 1등을 보면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일 거고요. 근데 전교 45등을 보면 내 마음에 한켠에 위로가 돼요. 다행히 전교 12등이라서 인서울은 안정인데 45등은 인서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서울이 안 돼갖고 슬퍼하는 애를 보고 휴, 다행이다. 그래도 난 인서울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잘난 놈은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밑에 있는 애는 밑에 있는 애를 밟아. 밑에 있는 애를 밟음으로써 자존감을 채우는 거고 위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하는 거야? 끌어내림으로써 자존감을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 악플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뭐 잘 나가고 뭐 빌딩 시세 차익으로 뭐 70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이런 거 하면은 막 맨날 사람들 밑에서 쯧쯧쯧 기부도 안 하고 그렇게 돈 많이 버니까 좋냐? 막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기부도 안 할걸요? 그렇게 악플 쓰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이 그 사람보다 낮으니까 그 사람의 치부나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결점을 잡아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내리는 거야. 그래야 내게 올라가니까. 그죠? 아니면 같아지거나.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누르거나 끌어당기거나. 알겠죠?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요. 자,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3번에서 핵심. 그러니까 3번 문장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문제를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사회적 비교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비교를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비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 사회적 비교는 문제가 있어. 역효과를 난다는 거죠. 역효과를 낳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부정적 서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 4, 5번이 그 부정적 서술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내용인지 보죠.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 누군가 잘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능력하다라고 들어요. 참고로 저는 세모하면 부정이고 동그라미면 긍정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세모. 자,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거야. 당연히 우리보다 잘하니까. 그러면 이게 뭘로 이끌어지냐면 malignant envy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잠깐만 해설서에서 얘네가 뭐라고 했더라? 이걸 악성 질투라고 써놨네요. 그러니까 악성 질투라고 불린대. 자, 악성 질투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끌어지는데 그럼 뭐라고 하겠어? 악성 질투를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뭔가 불행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대. 굉장하죠? 잠깐만. 3, 4, 5, 6. 죄송해요. 이거 동그라미 6이고요. 이거 뭔가 넘버링이 잘못됐네요. 이거 4번부터 6번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럼 우리보다 못한 애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할 수도 있다? 경멸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역효과를 낳는데 그 역효과의 구체화죠. 4번부터 6번은요. 3번의 구체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름도 정해줬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악성 질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악성 질투를 느끼는데 악성 질투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의 비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 불운이 닥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잘 가다가 꼭 꼬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면 천대하고 경멸한다는 거죠. 참 인간 간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호의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빡세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부정이네. 결국 역효과라고 했잖아. 불운을 잘하는 사람은 제발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막 스카이캐슬이 그거 아니었나? 스카이캐슬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 막 전교 1등 하던 애 2등이 막 밀어갖고 죽여가지고 막 어쩌고 그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그죠? 역효과를 낳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정적 서술. 그지? 악성 질투.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조심해야 되는 게 7번이야. 7번 조심해.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우리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또한 뭘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양성 질투라고 돼 있을 텐데 저 베닌이 상냥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양성 질투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질투가 그래서 내가 세부 1, 세부 2라고 한 거야. 양성 질투라는 게 생긴대요. 양성이라는 뜻이에요. 베닌이. 그래서 착한, 그 친절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인 냄비로도 이루어질 수 있대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의 성취를 그 사람이 내가 아까 얘기했지 망하는 거, 아픈 거 그런 거 없이 나도 똑같이 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항상 어디서 보이냐면 우리가 최근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나는 뭐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어. 아깝게 막 5점 차이로. 근데 옆에 있는 내 친구는 합격했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친구가 합격한 저 상황을 보고 당연히 envy, 부러움을 느끼겠죠. 근데 쟤는 잘 됐으니까 쟤는 제대로 잘 되고 나도 저렇게 해서 내년에 분명히 꼭 합격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망하든가 말든가 이걸 생각 안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백래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양성 질투는 뭐예요? 타인의 성취를 재생산하려고 스스로의 노력을 증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양성이라고, 이건 악성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대립이죠. 그러니까 잘 봐. 3번이랑 6번은 같은 내용이야. 근데 7번이랑은 어때?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내용, 요거는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주제는 인간은 사회적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본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사회적 비교가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그래서 역효과가 생기면 악성 질투가 생겨서 그래서 비교는 보통 뭐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교를 하겠죠. 잘하는 사람은 나가 죽었으면 좋겠고 못하는 사람은 얘도 역시 나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지. 나보다 못하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질투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자, 때때로 이거는 again, 그러니까 이 then again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앞에 있는 얘기를 더 부연하거나 뒷받침하거나 되풀이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악성 질투로 이어지지 않고 양성 질투로 이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여기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다른 사람이 다쳤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그 상대방의 성취를 나도 또한 재현하고 싶다. 똑같이 만들어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단어에다 막 듀플리케이트 하고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단어 나올 만도 하겠죠. 그지? 단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고무시키고 스스로를 동기를 막 부여하는 거야. 나도 열심히 하자. 나도 내년에 꼭 공무원 되자. 막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진짜 다 나올 수 있어. 생각해봐.
얘 흐름 갑자기 바뀌지. 그럼 순서삽입, 문장삽입 순서배열 낼 수 있겠네? 그지? 특히 순서배열 유력하죠. 그지? 그리고 빈칸 추론도 내볼 수 있겠네? 빈칸 추론 낼 때가 뭐 한두 군데야?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거. 그러니까 니네 거기 28쪽에 보면, 29쪽에 보면 진한색으로 다 쳐놨잖아. 거기 하나하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어휘도 다 잡아줬잖아. 중심 내용도 나올 수 있네? 심지어 문단 요약도 나올 수 있어. A, B 뚫어가지고 A, 악성 질투 관련, B, 양성 질투 관련 얘기할 수도 있잖아. 다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중심 내용, 빈칸, 문법, 어휘, 요약, 서술형. 서술형도 모든 유형 다 낼 수 있죠. 영작도 낼 수 있고, 영작할 만한 문장이 한두 개야, 그지? 어법 고치기도 나올 수 있고, 내용이 뭔지 물어보는 내용도 낼 수 있고, 양성 질투랑 악성 질투가 각각 뭔지 설명하시고 해서 단어 몇 개 타다닥 던진 다음에 그거 문법에 맞춰서 배열해라.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싹 다 나와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체크 안 할게요, 이거는. 체크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다 치시면 돼요. 거기 뭐 연결사랑 심경, 목적 이런 것만 빼고 다 치면 되겠네. 그지? 그 정도로 겁나게 중요한 문장이다. 문제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얘 하나 설명하는데 걸린 시간이 지금 거의 한 30분 될 거거든요. 엄청나죠? 자, 질문 주제는 사회적 비교는 양성과 악성을 어떻게 요약할까? 사회적 비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긍정이면 양성이고 부정이면 악성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질투를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옆에 친구가 96점 맞았네? 근데 난 80점 맞았어. 그러면 거기서 96점? 와 진짜 쟤 뭐지? 진짜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96점을 맞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96점 맞은 쟤를 보면서 와 부럽다. 이게 질투죠. 배 아픈 건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도 그럼 96점 맞을 수 있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본인의 성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질투를 무조건 나쁘게는 보지 마세요. 근데 물론 질투 때문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질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스스로의 발전 모멘텀으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뭐야? 본인이 퇴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존감을 지키겠답시고 남한테 상처 주거나 그러지 맙시다. 댓글로 뭐하러 가갖고 얘네 욕을 합니까? 그죠? 시간 아까워요. 우리는 그때 차라리 책 한 권 더 읽고 문제 하나 더 풀고 해서 자기 개발을 더 하고 우리 인생을 발전시켜서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면서 내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자존감을 키워 올라가면 더 멋지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일단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 여러분들한테 감히 좋은 학생이었다고 얘기하는 못해요. 저도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고요. 저도 그렇게 능력 있는 학생도 아니었고 20대도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20대를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부끄러움은 많은 어른이지만 적어도 19살, 18살 때랑 비교해봤을 때 내가 질적 성장을 일궈냈냐라고 했을 땐 자신있게 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항상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건 내가 어제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연대를 가고 싶어요? 고대를 가고 싶어요? 다 좋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제 너네가 입시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내년 고3 되려면 아직 그래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확천금 같은 걸 노려요. 로또 같은 걸 노린다는 거죠. 어떻게 열심히 해서 나중에 빵 하는 계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간 친구들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냥 꾸준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 그냥 꾸준했던 애. 그래서 어제 열심히 했어?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하고 오늘 열심히 했으면 내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자세를 가졌던 애들이 보통 서연고를 갔지. 그러지 않고 고3 되면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자. 이런 친구가 사실 성공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소신껏 솔직히 스스로 뜨끔했다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그래서 어제 8시간 하셨어요? 네, 오늘도 8시간 하세요. 오늘 8시간 하셨으면요. 내일도 8시간 하세요. 제가 요즘 내신 대비하느라 여러분들 덕분에 하루 노동 강도가 거의 13시간, 15시간 막 이래요.
근데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이게 밑거름이 돼서 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성장할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 14시간, 15시간 강도의 노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 천천히 개혁은 일어나는 겁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32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거 어휘 문제였어요. 어휘 문제였고, 그리고 어휘를 꼬을 만한 여지가 솔직히 이거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remote랑 absorption 정도만 좀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remote랑 absorption이 제일 중요했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랑 좀 동떨어졌다라는 단어로 거기 쭉 써놨는데, 이게 32쪽에 A-1에 secluded는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게 속세랑 거리가 먼 이런 뜻이니까 그거 좀 잡아두시고요. absorb는 흡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합으로 해가지고 integration, combination, fusing, blend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 아마 교과서에서도 한 번 몇 번 한 것 같거든. 그 버스 그 대통합 때문에, 그 몽고메리 버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나왔죠. 그러니까 통합은 아마 여기서 충분히 해석 숙제가 됐을 거라 믿고, 자 바로 문법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어휘 문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고 선생님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 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중심 내용을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everywhere, 우리가 가는 곳곳만 하잖아. wherever지, wherever. 복합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겠죠? 자, B2. The high promises that we will. 자, 이것도 봐봐. 아까 봤던 거랑 똑같네? promise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이에요. 왜냐면 주어, 동사, live는 떠나다잖아. 우리의 지루한 삶을. 주어, 동사, 목적 다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동격이겠지? 접속사예요. 자, 그 다음에 B3. B3은 제가 현재 완료 잡았네요. 자, 현재 완료는 이제 이 흡수는, 이 통합은 완전히 되었다. 완벽하게. 자, 여기에서 현재 완료를 쓴 이유는요.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서 현재 완료를 쓴 거는 사실 조금, 물론 시험 문제 내긴 좀 어려운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완료 나온 거는 이제는 이전 세상과 다르다라는 뜻이죠. 이런 뉘앙스를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완료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흡수는 너무 완벽해져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 완료상에 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so that, 그래서 이거 so that 구문이죠. 너무 complete, 완벽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리딩 부스에서 얘기했지. 대선 항상 어떻게 해석해달라고? 그래서, 그지? 그래서 요거는 접속사로 쓰인 거죠. 근데 so that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것도 사실 좀 문제 내기 좀 그렇긴 해요. 그죠? B-5 보시면 names, 선행사죠. 그리고 that, declare는 관계절의 동사, 관계절의 주어 역할하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죠. B-5-2도 있는 것 같으니까 또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major movement가 aspire, 동사네. 그리고 주어, movement가 선행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끝. 자, B6, 타동사라도 해놨네. 얘다 엔터 뭐뭐에 들어가다니까 into 쓰면 돼, 안 돼? into 같은 거 쓰면 안 돼. 엔터는 그냥 타동사야. 그래서 그냥 바로 우리의 everyday lives 이런 식으로 목적어 바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타동사인 거 혹시 몰라서 잡았고요. 자, 그리고 또 요거. 여기에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수천 년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계속 변해오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계속 쭉 흘러왔다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현재 완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문법 문제를 출제하기 좀 어렵지만 얘는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현재 완료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나는 문법으로 소모하면 너무 아깝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문법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출제한다고 하면 그래도 잡을 거 꽤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중에서 잡는다라고 하면 이거 완료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너무 중학생 문법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s the one that must adapt to us. 자, 요거는 문장의 성격상으로 좀 중요하죠. 그래서 뒤에 문장 독해에다가 잡아놨는데, 자, 이건 이때 강조 구문이죠. 이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반드시 우리한테 적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뭔가 강조할 때 쓰는 게 이때 강조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문장에서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관계사처럼 보시면 돼요. 이때 강조 구문에서 쓰는 이 대시 관계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사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는요. 자, 그리고 that's exactly what will happen. 자, that is exactly. 그러니까 여기가 부호절이죠. be의 부호니까. 근데 will happen 하는 거 보니까 관계절에서 주어 역할까지도 하네요. 관계대명사 what이죠. 그지? 자, 이것도 문장 단위에서나 조금 중요한 거죠. The longer we continue to believe. 우리가 더 오랫동안 믿으면 믿을수록, 그러면 the longer we will delay. 우리가 더 오랫동안 지연시키는 것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believe라는 타동사가 나왔고, 그냥 바다에 목적어나 나왔으면 이거 접속사지, 접속사. 그지? 네, 접속사로 그냥 잡은 거고요. 물론 동격이라서 성질은 엄밀히만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접속사로 그냥 같이 묶었어요. 알겠죠?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법도 아니고요. 그죠? 더비더비 구문은 문장을 영작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에서 좀 얘기하고요. 자, that aspires. aspire는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want 같은 거, want나 hope 같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동사는 좀 비슷해. aspire도 열망하는 거니까 뭐뭐 하기를 열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투부정사가 무조건 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 얘 지금 보면 골 때리죠? called라고 돼 있네. call은 보통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동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 be called 되고 부어 그대로 내려오잖아. 왜? 목적어는 열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여기 보어 나온 거예요. 그죠? 수동태 무조건 뒤에 목적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거 털리는 거야. 이런 건 조심해야지. 그치? 소셜 이코노믹 레볼루션이라고 불리기를 열망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aspire 뒤에 투부정사 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부정사가 이제 콜이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것까지만 잡으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출제하면 문법 객관식도 객관식이지만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내서 고치는 문제가 좀 출제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콜, 투 콜, 막 이런 걸 바꾼다든가 해서 고쳐봐라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3 내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여러분 이제 어엿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정발고 선생님이 작년 출제 경향을 미루어 보면 그렇게 이런 문제에 소모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이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문장은 그냥 빠르게 볼게요. 자, so that 구문 영작할 줄 아셔야겠죠? 이때 강조구문, 자, it's the one.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That must adapt to us. 우리한테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리킬 때, 그러니까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이다라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It's the one that. 그래서 that도 사실 위치로 바꿔도 되죠. 그치? 자, 그리고 더비더비. 그나마 만약 영장 낸다고 하면 이게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좀 높겠지. 문장도 좀 길고. 그래서 더비더비. 그래서 만약에 너네 학교 선생님이면 여기가 중심 내용이 이게 중심 내용이거든 여기서. 그래서 요거 더비 구문으로 영작하고 그다음에 단어 몇 개 쭉 던진 다음에 배열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몇 글자 제한 두고 이거 쭉 영작하라고 하거나 아마 분명히 그럴 거거든. 만약에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요 C3는 유력해요. 이게 C3는 왜 유력하냐면요 너네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 아무 데서나 안 내요. 중심일 때만 내거든요. 중심 내용일 때. 근데 제가 하필이면 중심 내용이야.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영작 연습 부단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서술형 출제가 유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작년 수능인데요. 작년 수능 때 많은 애들을 울렸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애들이 하다가 틀린 건데 자, 잘 봐요. 자, 우리가 어느 곳곳을 가든 다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이거 요즘 세대, 그러니까 수능 문제 출제할 때 평가 교수님들이 아무거나 안 가져와. 그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걸 가져오시거든. 지금 니네 온라인 클래스 하면서 이제 줌을 통한 화상 강의도 익숙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막 뜨기 시작했죠. 메타버스 같은 거 보면은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막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광고는 다 뭐래? 우리를 뭔가 other world, 또 다른 세상으로 뭔가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요즘 신기술이 그래서 이건 제가 제 입맛대로 좀 요약을 하고 의역을 하면요. 요즘 신기술이 자꾸 다른 세상으로의 이동, 여행, 아니면 훌훌 떠나버림 이런 식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도입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신기술은 자꾸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막 강조해요. otherworld라고 돼 있죠. 근데 잘 봐. 요즘 세상이잖아. 근데 3번은 뭐야? 내가 발레라고 했지. 반이 반대된다는 반자거든요. 근데 얘 지금 뭐라고 했냐면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가져왔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앞에 1, 2번에 대한 발레를 제시하겠다는 거야. 자, 잘 보면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엄청난 혁신이 왔어요. 대표적인 게 막 증기기관차, 그지? 그러니까 그런 움직이게 하는 걸 모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니네 모터가 차로 얘기하면 엔진이죠. 다다다다다 움직이게 하는 거.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모터가 뭐예요? 근육이에요, 근육. 알겠죠? 그래서 모터는 움직이게 하는 걸 다 모터라고 해요. 모터가 개발됐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터를 타고 우리가 멀리 떠난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some remote motor space. 자, 모터를 타고,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니까 우리 사이버 스페이스로 다 함께 떠나요만 메타버스 막 떠나고 막 그러잖아. 얘는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모터가 있다고 해서 모터 스페이스로 리모트, 멀리 떨어진 데로 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otherworld랑 remote랑 같은 얘기죠. 그지? 이제 여기서부터 작년 수능 풀던 애들이 맛이 가기 시작한 거야.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네는 동떨어진 곳으로 멀리 보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우리 삶으로 끌고 들어왔다고. 그지? otherworld랑 반대네? 내가 그래서 발레라고 한 거야. 그럼 다른 얘기 하겠네? 그지? 자, 산업혁명 때의 신기술은 멀리 떠나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흡수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얘기하면 멀리 떠나보낸다는 게 현실과 유리된다는 거잖아. 멀리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흡수된다라는 거죠. 그지? 떠나는 게 아니라. 자, 4번까지 읽었어요. 자, 그럼 5, 6번. 그래서 이 발레를 통해서 의미를 한번 도출해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데 this absorption. 그래서 이 흡수는, 이 통합은 너무 완벽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심지어 이름을 붙여줄 때 걔네 용도를 맞춰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막 연필 깎기, 그 다음에 프레스 누르는 거, 프레스가 압력 프레스 누르는 거잖아. refrigerator가 저장하다는 뜻이거든. 냉동고, 얼음마법 혼자서 움직이는 거, 자동차. 그러니까 너무나도 얘네가 강력한 역할을 하니까 그만큼 뭐야? 걔네 이름을 지을 때도 걔네 용도에 맞춰서 이름을 지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혁신들은 다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깊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흡수가 너무 완벽해서 뭐 이름을 지어줄 정도인데 걔네 용도에 따라서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not their modernness. modernness는 뭐냐면 얘네가 그래서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집중하는 거잖아. 얘네가 우리한테 뭘 해주냐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그 신기술의 특징에만 집중한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 산업혁명의 신기술은 뭐라는 거야? 흡수가 너무 완벽해서 그래서 얘네 기능에 집중했다는 거야. 기능. 우리의 삶을 뒤바꿨다는 거죠. 크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세상으로의 여행은 기술 자체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산업혁명에서의 이 기술 혁신은 뭐야? 기능에 집중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기술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 기능에 집중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의미 도출해서 이렇게 대립관계 만들어야 서로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 그지? 자, 그리고 이제 7번부터 9번의 핵심 나와요. 사람은 안 변했어. 계속 몇천 년 동안 똑같았거든. 근데 기술은 계속 변하지. 그러니까 기술이 적응해야 되지. 사람이 적응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우리한테 와야지. 그러려고 기술 개발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 핵심이야. 그래서 modernness라고 하고 자꾸 otherworld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변하는 것이므로
기술이 사람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참신하고 신박하고 그딴 거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그 기술이 우리한테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메타버스 있잖아. 메타버스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 환장했어. 막 뭐만 하면 다 메타버스 바르려고 그래. 교육부도 막 자꾸 막 메타버스로 애들 뭐 참여시키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들 막 줌 듣고 막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다 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뭐 어떻게 해보자 하는데 막상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나마 뭐 메타버스를 좀 해본다라고 했던 게 분디였나 본디였나? 그거 뭐 메타버스 뭐 채팅 플랫폼이랬나? 뭐 그건데 그거 뭐 막상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붐이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메타버스 뭐 챗 GPT 우와 이게 아니라 걔네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뭐냐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맞춰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0번에 그 핵심을 도출했으니까 그걸 적용해서 이제 필자 주장을 하는데요. 뭐라 하냐면 그래서 여기가 더비더비 구문으로 나온다고 한 거야. 내가 여기가 핵심이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요 신기술에도 이 내용은 적용되어야 한다. 산업혁명에서의 신기술이 그랬듯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기술이 산업혁명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야. 산업혁명 때 나왔던 증기기관차, 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이 산업의 전반을 바꿨듯이 이제 조만간 인터넷 신기술들이 다 세상을 바꿀 텐데 그게 산업혁명 때 신기술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본질적으로 기능은 똑같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꾸 걔네를 뭔가 괴리감 있게 뭔가 신기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러운 융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더 오히려 늦춰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번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더비더비 구문을 통한 영작 서술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핵심 적용 마무리하고 끝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더 이상 매지컬 뉴 월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신기술을 인간과 자연스럽게 융합되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시오 이코노믹, 사회 경제학적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회 경제적 혁명이 일어날 것임. 자,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한 건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호들갑 떨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건 해결책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과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냅둬라. 사람에 맞춰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챗GPT가 나왔다. 우와, 사람들이 막 짠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너네 학교에서 수행평가 보는 이 모든 수행평가 이제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수행평가 이제 뭐 하면 돼? 챗GPT한테 서술 조건 던져놓고 주제 던져놓으면 알아서 써주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면 애들한테 그거 다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내고 새로운 AI 시대에 맞는 창조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사람에 맞춰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야. 아직 챗 GPT 갖고 호들갑을 떨 정도지. 그게 뭐 세상을 바꾼다면 다 호들갑만 떨고 있잖아. 근데 막상 그게 진짜 그런 혁명이 일어나려면 우리한테 빨리 융합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계속 자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지? 니네가 봐도 5번 질문 내용 빡세죠? 니네가 읽었을 때 아마 뭔 말하는지 몰랐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용에 대해서 깊게 설명도 잘 안 해주실 거고,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내용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논리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논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11번이 왜 서술 영작으로 나올지도 짐작이 되잖아. 그리고 단어를 내가 그래서 많이 못 잡은 이유도 좀 알겠지. 이거는 흐름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지 단어를 갖고 꼬아서 어렵게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문 주제 잡으면서 요거는 어떻게 나올지만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기술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융합이 일어나도록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11번이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영작이면은 조건영작 내지는 요약문 작성 요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내용 갖고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내용을 모르는 애들 털어버릴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1번부터 3번 지문 해설할 때랑 템포가 다르죠? 겁나 어려워요. 4번부터 6번은. 자, 근데 6번은 너네가 직관적으로 좀 알만한 내용인데 이런 거야. 일단 단어부터 먼저 잡고 이건 논리연구에서 얘기할게요. 자, 38쪽으로 바로 오시면 되죠. 아, 여기 단어 살벌하게 잡았죠? 여긴 단어가 또 겁나 중요해. 여긴 단어 갖고 아마 장난치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했을까? 일단 이거는 작년 11월, 이거 작년 11월인데? 맞나? 아, 작년 11월 연애 2학년 애들 시험 모의고사였는데 빈칸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내용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건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잘 봐. 내용이 어려우면 단어 같은 걸로 꼴 생각 안 해, 사실 선생님들이. 그냥 뭐 내용을 파서 내용으로 털어버리면 되니까. 그 내용도 단조롭고 어휘도 딱히 안 보이면 문법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내용은 쉬운데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요. 단어 갖고 장난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6번은 유반이어 학교 선생님이 잡아준 거 싹 다 외우시고 내가 잡아준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그래서 중요성 상이라고 했죠. 여기 단 하나라도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violate, 깨다, draw, 미끄러내다, progressively 여기 특히 progressively 이거 갖고 장난치실 건데 progressively는 진보, 발전 이게 아니라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진적으로 gradually랑 유의어예요. 그러니까 radically 같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 뭔가 발전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특히 A3는 별표 치세요. anticipate, 뭐 fire, 특히 fire는 활성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5도 별표, fire 그 불탕 타오른다. 타오른다라는 걸 활성화시키다라고 비유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A5도 직관적인 단어로 대체할 수 있어야겠고요. 특히 decrease 같은 이런 쉬운 단어는 또 어떻게 하겠어? 너네 정발고, 그러니까 정발고랑 백마고 종특이거든요. 정발고랑 백마고는 이렇게 쉬운 단어는 diminish, decline, shrink, dwindle 같은 단어들로 바꾸는 경우가 흔해요. unexpected도 마찬가지 쉽잖아. 그러니까 abrupt 같은 너네가 평소에 단어를 꾸준히 외운 친구들이라면 보상받는 그런 단어죠. abrupt는 우리가 단어에서 외웠으니까. 그리고 trigger 이런 거. 그지? 딱 정발고에 딱 적합한 유반이어로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요. 문법은 더럽게 쉽습니다. 이건 1분 안에 보고 넘어가죠. 아유, 주격 관계대명사를. 끝. 그만. 자, 쇼레. 타동사. 목적어. 끝. 그만. 자, 이거 문법 문제 나오면 진짜 절망적이죠. 그나마 나올 만한 게 얘예요. 그나마. 자, 나돈니가 맨 앞으로 빠졌죠. 그래서 주어랑 조동사가 서로 도치된 거. 부정어, 도치구문. 그지? 부정어, 도치구문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시드 리딩 부스터, 도치구문 고도화 가세요. 거기에 예문에 딱 있어요. 나돈니. 그래서 도치됐죠? 그래서 요거 수일치 조심하셔야 되고 3인칭 단수니까 does 그리고 여기 3인칭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동사 원형 쓰는 이유는 조동사. 이게 문법상으로 그나마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뭘로 나와?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뭐 문법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없겠죠. 이것도 사실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5번에서 봤던 It is not just repetition that. 그래서 repetition만 있는 것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it, that 사이에 넣어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것도 보어 자리 있죠. 그러니까 접속사. 그래서 종속 접속사 자리다. that triggers. 그러니까 요게 선행사, 요게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죠. 끝. 뭐 내용은 별로 없어요. 문법은. 그지? 자, 그래서 아까 나돈니 얘기했으니까 40쪽에 나돈니 A but also B. 요거 부정어 도치구문. 그나마 요거는 문법으로 조금 가치가 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발구 선생님 특성을 조금 고려를 하면 이건 문법보다는 무조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연습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4번부터 6번에서 문장 연구에서 잡는 애들은 다 응용 영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저거 그냥 영작만 할 수 있으면 끝나.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문장 진짜 외워야 되는 거는 이렇게 잡아주잖아. 이건 그러니까 외워. 쉽게 얘기하면. 내신이니까. 알겠지? 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이 두 가지씩이에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바로 핵심 던지고 시작해요. No learning. 자, 배움은 가능하지 않아요. 뭐 없이? error signals. 잘못, 그러니까 오류 시그널, 오류 신호는 없이는 절대 일어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오류 신호가 있어야 학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끝났죠. 학습이 일어나려면 오류 신호라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류 신호라는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의 예측을 깨면은 어떻게 한다? 학습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지? 결국 서프라이즈가 우리 학습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예상을 깨야 학습이 일어나고 결국 학습의 원동력은 우리의 예상을 깨는 즉 서프라이즈다. 자, 그러면은 오류 신호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달라진다는 거네. 이렇게 구체화되죠. 그러니까 내용이 쉽잖아요. 2, 3번에서 끝났잖아, 그지? 이거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나쁘지 않았어. 하나도 안 어려웠어. 그냥 그것도 예시잖아. 그러니까 끝난 거야, 그지? 이 AAA는 이거 그 코드, 그 노래에서 코드 얘기하는 거야. CDEFGAB라고 하지 않나? 이제 거기서 A 코드라는 뜻이에요. AAA 똑같은 코드를 계속 얘기해. 노트가 여기서 음표라는 뜻이에요. 음표.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청각적인 감각을 쫙 그 반응을 끌어낸다는 거지, 뇌가. 그러니까 신호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점차 어떻게 그 반응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 반응이 느려진다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야. 어차피 다음에 또 A라는 코드가 나올 테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대? adaptation이라고 한대. 적응. 4번은 뭐 쓸 거 없으니까 바로 5, 6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예시에 뭐래? 우리는 적응이라는 작용이 뇌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동일한 신호가 반복되면 뇌는 점차 반응을 줄인다는 거죠. 7, 8번 또 보면, 그래서 갑자기 노트가 변해요. 그래서 primary auditory cortex가 즉시 뭐를 보여준다? 강력한 surprise reaction을 보여준다. 그래서 갑자기 추가적인 뇌 신경세포가 팍 타오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7, 8번에 보면은, 그래서 적응이 갑자기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그러니까 반응을 줄인다는 건 결국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만약에 거기에 변화를 주면, 신경세포가 추가로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추가로 활성화된다는 게 뭐야? 그만큼 뭔가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네. 내가 추가적으로. 그럼 추가적으로 뭔가 알게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게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 추가로 활성화된다라는 게, 뇌세포가 추가로 활성화된다는 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걸 니네가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9번부터 11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적응하고 반복 깨고 이렇게만 해야 일어날 수 있냐?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AAAAA 하다가 AA 샵해야 일어나지 않냐? 그건 아니라 AABAB, AABAB, AABAB 이런 식으로 형태는 다르더라도 예측이 가능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전 9번이라고 생각해요. 9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 특히 뭐? predictable. 그래서 adaptation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예측 가능하기만 하면 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측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그러니까 학습이 일어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한 그 예측과 달라야 돼. 그러니까 예측이 깨져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반복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지 아닌지만 있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면 AAA 하다가 갑자기 BA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괜찮다라는 거야. B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반복이 돼서 예측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에 함정이에요. 그래서 9번 문장은 별표 치고 저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라면 요거 9번 문장 순서 문장 삽입 출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문장 삽입 포인트예요. 만약에 출제한다면, 그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지? 자, 근데 뭐니 해도 얘는 어휘가 가장 갑이죠. 자, 어휘 하면서, 그러니까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요, 보통 동반되는 유형이 대의, 즉 중심 문제 내용이에요. 왜냐면 중심 내용 낼 때는 필연적으로 유반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반어를 활용해서 중심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어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삽입 정도가 이건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예측이 깨질 때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학습은 예측이 깨질 때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자, 6번까지 끝이 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쉽고 4번부터 6번은 좀 빡세요. 그러니까 1번부터 6번 워크북 공부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2학년 1학기가 내신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꽃의 한 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영어만 잘 봐서도 안 되고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맞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이 제가 전략 노트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할 때 항상 초점에 맞춰서 어떤 부분에 내가 집중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훈련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6번까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본인이 모르는 게 있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개별 질문 해주시고요. 자, 얼른 공부하시고 워크북 마무리하고 문제풀이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7부터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